물을 마셔도 입이 자꾸 마르고 머리카락이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고 손톱이 점점 더 숟가락처럼 파이며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 막히고 밤에는 귀에서 융소리가 계속 들려 잠도 못 자는 등 혹시 이런 불편함을 하나라도 겪고 계신가요?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28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살펴온 이지훈 의사입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 박선혜 여사님도 늘 그러셨으니까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뭘 병원까지 가니? 내 할머니도 그러셨어.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제서야 모시고 병원에 왔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런 것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철분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철분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빨리 발견하여 지금은 86세에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세 바퀴를 도십니다. 주변 이웃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라고 물으시면 어머니는 늘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철분이 비결이야.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겪고 있을지 모르는 이 불편한 증상들의 진짜 원인과 이를 고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철분 잘 흡수하는 방법은 꼭 메모해 두세요. 저의 외할머니 최정자 여사님도 이 방법으로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셨거든요. 시작하기 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귀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튼 한 번 누르는 것이 소중한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지난 30년 동안 만난 환자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철분 부족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한 경우였어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70대 초반의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순자 어르신은 원래 동네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입이 자꾸 마르고 혀가 아파서 말하기가 불편하다고 하셨어.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수다도 못 떨겠어요. 물을 계속 마셔도 입이 마르고 혀가 따끔따끔해요. 그냥 할머니들은 다 그런가 봐요. 김순자 어르신은 3년 동안이나 그냥 참으셨어요. 동네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 친정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것을 도와주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60대 중반의 박철수 어르신은요. 백발의 멋진 신사셨는데 어느 날 손톱이 이상해졌다며 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넘길 뻔했는데 어르신이 검지 손가락으로 손톱을 가리키며 이것 좀 봐. 의사 선생님. 숟가락처럼 패어. 그리고 자꾸 부러져.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그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라고 말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철수 어르신이 한 달 후에 골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폐에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철분 부족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더 있어요. 60대 초반의 최영자 어르신은요. 동네에서 가장 예쁜 눈썹을 가진 분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셔서는 선생님, 내 눈썹이 다 빠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눈썹이 있어요. 화장할 때마다 속상해. 라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 나이가 드시면 모발도 가늘어지고 빠질 수 있어요. 라고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증상으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철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결국 최영자 어르신은 기억력까지 나빠져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심각한 철분 부족이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건 그냥 두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철분 부족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면서 여러분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걸 조직 저산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은 더 열심히 뛰어야 해서 심장마비 위험이 거의 2배로 높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평생 펌프질을 하는데 산소가 부족한 피를 퍼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맑은 물 대신 진흙을 퍼내는 것처럼요. 폐에는 물이 차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계단 몇 개만 올라도 헉헉거리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지죠. 머리가 자주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아이고, 내가 또 깜빡했네. 하고 웃고 넘기시지만 사실은 왜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아요. 조그만 상처가 몇 주씩 낫지 않으면 그냥 늙어서 그래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은 철분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이에요. 실제로 국내 노인건강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철분이 부족한 분들은 5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2배나 높았어요.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매일 커피나 차를 자주 마시거나 우유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어. 제 환자분 중에 70대 후반의 김영감님은 아침에 우유 한 컵, 점심에 커피 한 잔, 저녁에 녹차 한 잔이 일상이셨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아실까요? 왜 그럴까요? 커피와 차에 있는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우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면 음식에서 철분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분 부족의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빨리 고치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이제 재미있는 퀴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철분 부족의 주요 증상 10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하나씩 말할 때마다 나한테 해당돼 하고 손가락으로 세워보세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면 꼭 병원에 가셔서 철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입이 자꾸 마르고 혀가 아픈 거예요. 이만식 사장님은 노래방을 너무 좋아하셨어. 그런데 요즘엔 노래방에 안 가시더라고. 왜 그런지 물었더니 물을 계속 마셔도 입이 마르고 혀가 아파서 노래를 못 부르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마치 땅이 메말라 갈라지는 것처럼 철분이 부족해서 입안의 피부가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물을 자주 마시는데도 입이 자꾸 마르고 혀가 따갑고 입술 가장자리가 자꾸 갈라지나요? 첫 번째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두 번째 증상은 손톱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정미자 할머니는 늘 예쁜 매니큐어를 바르고 오셨어.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 요즘 매니큐어를 못 발라요. 손톱이 이상하게 변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손톱이 숟가락처럼 가운데가 파이는 모양으로 변했더라고요. 철분이 부족하면 손톱이 이렇게 변해요. 마치 평평한 땅이 갑자기 움푹 패인 것처럼요. 손톱이 쉽게 부러지고 세로로 줄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최윤호 선생님은 늘 자랑스럽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뽐내셨어요. 내 나이에 이만한 머리숱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요.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 이제 미용실 가기도 창피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머리가 빠지는 것과는 달라요. 철분이 부족하면 머리카락 전체가 가늘어지고 심하면 눈썹까지 빠져요. 마치 오래된 인형의 머리카락처럼요. 머리빗을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있나요?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네 번째 증상은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송재호 할아버지는 등산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매주 산에 오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요즘엔 아파트 계단도 힘들어. 3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하고 가슴이 쿵쿵거려. 라고 하셨어. 이건 마치 오르막길을 달리는 자동차가 연료가 부족해서 엔진이 과열되는 것과 같아요. 철분이 부족하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서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도 외전보다 숨이 많이 찬가요? 5번째 증상은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서연이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셨어. 그런데 최근에 목사님 설교 중인데 갑자기 귀에서 융소리가 나서 말씀을 못 들어. 일어설 때도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어. 라고 하셨어. 이건 마치 라디오에 전파 방해가 들어오는 것처럼. 철분 부족이 우리 귀의 작은 혈관과 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나요? 6번째 증상은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잠을 못 자겠어. 누우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윤기영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동네 장기판에 나오셨는데 요즘엔 안 나오신대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정신이 없어서 장기도 자꾸 지더라고. 하시면서 우리 몸은 잠을 자려고 할 때 철분이 필요해요. 마치 자동차가 밤에 주차할 때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처럼요. 철분이 부족하면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고 불편해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도 밤에 다리 때문에 고생하시나요? 7번째 증상은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안 낫는 거예요. 요즘 애들 감기가 유행인데 할머니만 자꾸 걸리네. 했더니 강옥순 할머니가 그러게 말이야. 나만 걸리니까 손주들이 안 와. 할머니한테 옮는다고. 라고 슬퍼하셨어. 게다가 요리하다 살짝 베인 상처가 3주가 지나도 안 낫는다고 하셨죠. 철분은 우리 몸의 든든한 수비수예요. 병균이 들어오면 막아주는 면역세포들이 철분 없이는 제대로 일을 못해요.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무기를 안 준 것과 같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안 나으시나요?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8번째 증상은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가운 거예요. 임술래 할머니는 예전에 동네에서 볼이 빨갛게 상기된 것으로 유명했대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이 넌 왜 그렇게 하얘졌어? 화장품 바꿨어? 라고 물을 정도로 창백해지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대요. 철분이 부족하면 얼굴과 손톱 밑이 창백해져. 마치 꽃에 물을 안 주면 색이 바래는 것처럼요. 또 손발이 차가워져. 왜냐하면 피가 잘 안 돌거든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9번째 증상은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냄비를 태웠네. 이런 일이 잦아지셨나요? 대상진 할아버지는 평생 바둑을 두셨는데 요즘엔 내가 무슨 수를 뒀는지 까먹어. 같은 자리만 3번을 보고 있더라고. 라고 하시면서 바둑 모임에 안 나가신대요. 이건 마치 TV에 전기가 부족해서 화면이 자꾸 깜빡이는 것과 같아요.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 여러분도 책을 읽다가 같은 페이지를 여러 번 보시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리시나요?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마지막 10번째 증상은 우울하고 항상 피곤한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세요. 한미정 어르신은 원래 동네에서 제일 활발하고 웃음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요즘엔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자꾸 눈물이 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시면서 모임에도 안 나오신대요. 철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요해요. 마치 꽃이 피려면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요. 철분이 부족하면 이유 없이 우울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요.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자, 다 세워보셨나요? 손가락을 몇 개나 들어 올리셨어요. 3개 이상이라면 꼭 병원에 가셔서 철분 검사를 받아보세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런 게 철분 부족 때문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병원에 오기 전까지 평균 2년 이상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 동안 몸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철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 일찍 발견하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철분이 더 부족해지는지 알면 여러분도 내가 그래서 철분이 부족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 중에 이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침마다 꼭 커피 한 잔, 점심 후에 녹차 한 잔, 저녁에 우유 한 잔이 일과셨죠. 이지훈 선생님, 저는 건강에 신경 쓰는 편이에요. 커피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마시고, 녹차는 항산화제라 마시고, 우유는 뼈에 좋으니까 마시죠. 그런데 이순자 할머니가 철분 부족 증상으로 오셨을 때,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철분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가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커피, 차, 우유. 이 세 가지가 바로 철분 도둑이에요. 마치 은행 강도처럼 우리 몸의 철분을 훔쳐가는 거죠.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철분 흡수를 최대 60%까지 막아요. 생각해 보세요. 식사 때마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 먹은 철분의 절반 이상을 그냥 버리는 셈이에요. 제 환자 중 한 어르신은 아침에 꼭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머리가 아파요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철분 수치도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어르신, 커피는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더니 몇 달 뒤 철분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유에 있는 칼슘이 철분과 경쟁해요. 마치 버스에서 한 자리를 두고 두 사람이 경쟁하는 것처럼요. 결국 칼슘만 흡수되고 철분은 밀려나는 거죠. 매일 아침 철분이 많은 현미밥에 우유를 말아 드신다면 철분이 잘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현미와 우유로 건강식을 드셨어요. 그런데도 철분 부족 증상이 있었죠. 왜냐하면 현미에 있는 피트산과 우유의 칼슘이 철분 흡수를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나이가 들면 위액이 줄어들어 철분 흡수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음식 소화가 예전보다 안 되는 건 느끼시나요? 예전엔 돼지고기도 잘 먹었는데 요즘은 소화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위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세탁기에 세제가 부족하면 옷이 깨끗이 안 빨리는 것처럼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에서 철분을 뽑아내지 못해요. 강동수 어르신은 속쓰림이 심해서 위산 억제제를 10년 넘게 드셨어요. 이거 안 먹으면 속이 너무 쓰려서 잠도 못 자요. 하셨죠?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심한 철분 부족 상태였습니다. 위산을 줄이는 약을 오래 드셔서 철분 흡수가 안 된 거였죠. 셋째, 만성 질환과 약이 철분 부족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나이 들면서 생기는 여러 병들도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으면 철분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요. 박은숙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아스피린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약들이 작은 출혈을 일으켜서 철분 손실을 늘릴 수 있어요. 마치 물통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천천히 물이 새는 것처럼요. 넷째, 여성 어르신들은 철분 부족 위험이 더 높아요. 여성분들은 폐경 전까지 매달 월경으로 철분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철분 저장량이 적은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게 돼요. 윤미숙 여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월경량이 많았대요. 그때는 보약도 못 먹고 지냈지. 하셨죠. 그러다 보니 70대가 되어서도 철분 저장량이 적었고 결국 심각한 철분 부족이 생겼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철분 부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이런 요인들을 알고 조절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동네 마트에 가보면 건강에 좋다는 식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진짜 철분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이제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철분 부족을 고치고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똑똑하게 음식 먹기예요.
먼저 철분이 많은 9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굴, 홍합, 조개류가 있어요. 해산물은 몸에 잘 흡수되는 철분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굴 100g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철분의 70%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옆집 김민수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조개탕을 드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정정하신가 봐요. 일주일에 2~3번 해산물을 식단에 넣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간이에요. 철분 창고라고 불리는 소간은 100g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철분의 4배를 얻을 수 있어요. 아이고, 간은 비린내 나서 못 먹어. 라고 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고모님도 그러셨는데 양파와 함께 볶으면 비린내가 많이 사라진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소간을 드셔도 철분 부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붉은 고기예요. 소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흡수가 잘 되는 철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는 햄철 형태라 효과적입니다. 이태호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소고기를 드신 후로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어. 네 번째는 닭고기와 오리고기예요. 닭 다리와 오리고기도 철분이 많아요. 다른 고기보다 가격도 경제적이죠. 저희 동네 김정숙 할머니는 닭발조림을 자주 만드셨는데 그게 철분 보충에 도움이 됐나 봐. 항상 이웃들 데려다 같이 드시는데 다들 건강하시대요. 다섯 번째는 호박씨예요.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호박씨가 철분이 가장 많아요. 호박씨 30g, 딱 한 줌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철분의 20%를 얻을 수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주머니에 호박씨를 넣고 다니시면서 심심할 때마다 드셨는데 그래서 늘 건강하셨나 봐요. 간식으로 하루에 한 줌씩 드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키노아예요. 슈퍼푸드로 알려진 키노아는 일반 쌀보다 철분이 2배 이상 많아요. 밥 대신 키노아를 드시면 철분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키노아가 하실 수도 있지만 밥처럼 씻어서 밥솥에 넣고 물만 조금 더 부어서 밥 짓듯이 하면 돼요. 요즘은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건포도예요. 달콤한 건포도 100g에는 하루에 필요한 철분의 15%가 들어있어요. 어르신들 모임에서 술안주로 땅콩 대신 건포도를 내놓았더니 처음엔 투덜거리시더니 나중엔 더 달라고 하셨대요. 간식으로 드시거나 시리얼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금치와 브로콜리예요. 녹색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와 브로콜리의 철분이 가장 많아요. 또한 비타민C가 많아서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저희 고모님은 매일 아침 시금치 무침을 드셨는데 80대가 되어서도 빈혈 한 번 없으셨대요. 아홉 번째는 다크 초콜릿이에요. 달콤한 약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걸 말해요. 이걸 100g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철분의 25%를 얻을 수 있어요. 하루에 2조각 정도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주의하세요. 하지만 음식을 통해 철분을 섭취할 때 중요한 것은 흡수율이에요. 아무리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분 잘 흡수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을 최대 3배까지 높여줘요. 저희 옆집 송영민 할아버지는 철분제를 오랫동안 드셔도 효과가 없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신 후로 오렌지 주스나 감귤 주스와 함께 드시니까 금방 좋아지셨어.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오렌지, 딸기, 키위 같은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비타민C 영양제를 드세요. 둘째, 커피, 차, 우유는 철분 식품과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피, 차, 우유는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제 환자 중에 박준영 선생님은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꼭 커피를 드셨대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먹어도 철분이 잘 흡수되지 않았죠. 철분이 많은 식사를 하신 후에는 최소 1시간 동안 커피, 차, 우유를 마시지 마세요. 셋째, 콩류나 견과류는 물에 충분히 불려서 드세요. 콩, 견과류, 현미에 있는 피트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저희 이웃 김옥자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매일 콩과 현미를 드셨는데도 철분 수치가 낮았어요. 이런 식품은 물에 하룻밤 정도 충분히 불려서 드시면 피트산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고기나 생선과 함께 드세요. 고기에 들어있는 특정 아미노산은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저희 환자 중에 채식을 하시는 이순희 할머니는 철분이 계속 부족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생선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채식 위주로 드실 때 소량의 고기나 생선을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다섯째, 위산 분비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위산은 철분 흡수에 꼭 필요해요.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시고 가능하다면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을 따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심각한 철분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식이요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철분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철분 영양제는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고 변비가 생기며 심한 경우 간이 손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식이 방법을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증상도 크게 좋아져요. 저의 환자분들 중에는 철분만 제대로 챙겨 먹었을 뿐인데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건강 정보를 나누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분명 자신의 증상을 발견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입이 자꾸 마르고 손톱이 이상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철분 부족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철분 부족이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서 심장병, 기억력 저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도 알게 되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우신 대로만 실천하시면 철분 부족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철분이 많은 9가지 음식을 기억하시고 철분 잘 흡수하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제가 30년 동안 만났던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의 안술래 어르신은 손톱 변형과 입마름 증상으로 오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심한 철분 부족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철분 식이요법을 실천하신 후에 다시 오셨는데 손톱도 동네 사람들이 화장품 뭐 써? 20년은 젊어 보인다 라고 물어본대요. 60대 후반의 오세훈 어르신은 심한 기 울림과 밤에 다리가 저려 잠을 못 주무셨어요. 매일 밤 2시간씩 자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셨대요. 그런데 철분 식이요법 3개월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새벽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신대요. 부인께서 이젠 코까지 골아서 깨워야 해요. 하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0대 초반의 송정임 어르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서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철분 부족을 발견하고 치료한 후에는 동네 노인정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신대요. 요즘엔 경로당에서 오전에 노래교실, 오후에 라인댄스까지 하신다고 자랑하셨어요. 이분들은 모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철분이 많은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철분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저의 어머니 박선혜 여사님은 이 방법으로 86세가 넘어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원을 3바퀴씩 도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손주들 놀러 오면 직접 음식도 해주세요. 작년엔 배낭 메고 제주도 올레길도 완주하셨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요즘 저희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선 오늘 철분 먹었어? 라고 안부 인사를 한대요. 그만큼 건강에 중요하거든요. 존경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은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체질이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써도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건강 문제는 꼭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증상이 심하거나 갑자기 나타났다면 더욱 그래요. 영상 보시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께 직접 상담받는 것을 대신할 순 없지만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 건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 드신 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이지훈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